타비 케이스 고민했던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용감하게 수술할지 타비할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찾다 보니까 계속 환자 봐달라고 간호사들한테 콜이 와서 많이 못 찾아보고요. 생각나는 타비 케이스, 어려웠던 케이스 2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수술 보냈던 분이고요. 74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수술 전 워크업 하다 보니까 시비어 AS가 확인이 됐었고 CT 찍었더니 에어리어는 480이고 바이커스 RN 퓨전된 타입 1 바이커스피드였었습니다. 연세가 좀 젊기도 했었는데 코로너리를 찍었더니 코로너리 피스툴라가 또 상당히 있고 LAD에도 디퓨즈한 병이 있어서 이분은 상의 후에 수술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이분은 수술을 보내서 수술했던 바이커스피드 케이스였습니다. 뒤에 두 개 케이스가 사실 어려웠던 케이스여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여자 환자분이었었고요. 연세는 이제 앞에 분이랑 비슷해서 80세 이하니까 흉부외과에서는 수술을 먼저 권유드렸던 분이고 스트로크가 있었었고요. 이제 수술과 타비 말씀드렸는데 환자분이 강력히 타비를 원했었어서 타비 워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에코에서 열리는 모양이 타입 제로 같이 보였었고요. CT에서 CT에서 이렇게 생긴 타입 제로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였었습니다. 애뉴러스 레벨 잘라서 애뉴러스라고 생각되는 레벨에서 잘라서 봤을 때는 에어리어가 420이었었고요. 그 위에는 뭐 그냥 그랬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는 에어리어가 좀 작나 괜찮나 했었고 이제 회사에서 재준 5mm 상방, 8mm 상방에서 재보면 페리미터로는 하여튼 68mm, 여기서는 66mm, 67mm에서 그냥 비슷한 것 같다라고 보고 사이즈는 애뉴러스 기준으로 해서 에볼루트 프로 29mm로 넣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의 동의를 얻고 타비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커스 오버랩 뷰에서 이렇게 보였고 작은 미니멈 다이미터가 20mm, 애뉴러스 레벨에서 20mm여서 20mm 벌론으로 먼저 인플레이션을 했고 튕겨나가지 않고 잘 벌어지는 썼고 20mm에서 뒤로 새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거랑 달리 자꾸 잘 안 되고 자꾸 튕겨 나오더라고요. 조금 얕게 넣으려고 했었어서 그랬는지 넣다 보니까 자꾸 튕겨 나오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하다 보니까 자꾸 위로 튕겨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다시 한번 CT로 좀 가보면 바이커스피드인데 칼슘이 여기 라페 근처에만 조금 덴스하게 있고 애뉴러스 근처에 칼슘이 또 별로 없는 분이라서 에어리어가 위쪽으로 벌어지는 건 아주 위로 벌어지는 플레어 타입은 아닌데 칼슘이 아주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자꾸 튕겨나가는 좀 어려운 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예 깊이 넣고 시작했고요. 저 애뉴러스보다 조금 더 깊이 집어넣고 해서 다행히 이제 밸브를 바꾸지 않고 세 번째 시도에서 성공적으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 위치에서 아이스로 봤는데 PVL이 상당히 보였었습니다. PVL이 상당히 있어서 포스트 벌론을 하게 됐고 포스트 벌론을 하고 나서는 이쪽이 조금 들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모양이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았고 포스트 벌론 후에 본 엔조에서 AR은 심하지 않았었고 조금 깊이 넣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 벌론하고 나서 조금 올라왔는지 딱 애뉴러스 레벨로 딱 걸쳐 있었었고요. 다른 뷰에서도 AR 심하지 않고 위치는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위로 올라왔었습니다. 아이스에서는 아까 보였었던 PVL은 많이 줄어들어서 마일드 AR 정도만 남은 상태로 시술을 종료했었습니다. 칼슘이 좀 적으니까 바이커스피드에서 자꾸 밀려서 튕겨나가서 어려웠었던 케이스였었고요.
두 번째 환자분은 83세 여자분이었었고 탑의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분은 RL이 퓨전됐었던 타입 1 바이커스피드 밸브였었고요. CKD가 있어서 크레아틴이 약간 높았었습니다. 애뉴러스 레벨에서는 페리미터 드리븐 다이미터 24.6mm였었고 5mm 상방, 8mm 상방에서 조금 작게 보여서 저 위가 오히려 조금 좁아서 위로 잘 튕겨나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29mm로 애뉴러스 레벨에서 29mm로 넘으면 18% 오버사이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흉부외과랑 확인하고 탑의를 진행하기로 했었고요. 베이스라인 에코, 네, 베이스라인 에코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RL 퓨전 됐었던 타입 1 바이커스피드였었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되게 호라이전탈 에오타였거든요. 70도가 넘는 호리전탈 아오타였는데 레프트 코너를 괜찮았었는데 라이트 코너를 걸기도 되게 어려울 정도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어센딩 에오토그래피를 찍었었는데 요 탑이 워크업하면서 74도 정도로 호리전탈 아우타라는 걸 알고 있었긴 했었는데 이거 찍을 때만 해도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을 줄 알았는데 에어토패스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굉장히 호리전탈 했었고 벌론 밸뷸로플라스티 먼저 했었고 비교적 잘 펴졌었습니다. 그다음에 밸브가 들어가는 거가 이게 굉장히 많이 꺾여가지고 이거 잘 안 나왔네요. 네, 많이 꺾여가지고 하여튼 들어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었고요. 이렇게 완전히 270도가 돌으니까 에어타가 괜찮을까 찢어지진 않을까 되게 무서웠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세 번째 시도에 겨우 됐던 분인데 첫 번째는 하다 보니까 퉁 튕겨 나오고요. 각도가 너무 크니까 이게 하여튼 잘 안 맞더라고요. 그 다음 시도는 또 너무 깊었고 그 다음 시도도 또 생각보다 조금 깊어서 조금 더 얕게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요때 교훈은 와이어를 LV 에이펙스 안으로 최대한 에이펙스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깊숙이 넣고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을 좀 이렇게 리던던트하게 밀어가지고 완전히 그레이터 커버처에 딱 붙여놓고 하니까 조금 스테이블하게 진행됐었던 것 같은데요. 70도도 아니고 완전히 더 넘어가가지고 둔각으로 만들어서 펼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들어갔고요. 아이스로 봤더니 피부에 거의 없고 아주 동그랗진 않지만 비교적 잘 펴져 보였었습니다. 돌려가면서 찍어봤는데 비교적 잘 펴져 보여서 포스트 벌로는 더 하지 않고 종료했었습니다. 네, 완전히 누워가지고 시술할 때 정말 어려웠던 케이스였었습니다. 네, 탑의 후에 에코에서도 피부엘은 심하지 않았고요. 어려웠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돼서 행복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어려웠던 2개의 케이스 준비했습니다. 패널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커스 새 연자분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죠. 예, 바이커스피드에 무조건 그 에볼루시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박학성이 보여줬던 샤 환자 같은 경우에 저는 타입 제로인데 타입 제로가 보통 한쪽은 칼슘이 많고 한쪽은 칼슘이 없으면서 이제 사이너스 발사에 잘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경우는 확실히 사펜 쓰는 게 굉장히 쉽고 결과도 굉장히 좋은데 두 번째 케이스처럼 이렇게 나패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에볼루 쓰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제 강식 선생님 환자도 첫 번째 환자 타입 제로였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펜도 좀 고려해봤으면은 하는 그럼 비교적 쉽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어려운데 이게 그레이터 커베처로 이게 디바이스가 들어가면은 LCC가 샬로해져요. 그래서 이쪽은 또 NCC는 깊은데 LCC는 또 얕아지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데 파이널 리저트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거를 와이어를 그 디바이스를 끌어당겨서 넷석 커버처에 조금 붙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정말 스페셜한 건데 그 포인트 오브 노리턴까지 펼친 다음에 이거를 그 디바이스를 끌어당기면 엑시스가 바뀌어 버려요. 그 상태에서 빨리 감아서 엑시스 바뀌었을 때 재빨리 펼치면은 기가 막히게 되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그 운이 좀 따라야 되긴 하는데. 그 박하옥 선생님 환자 여기는 넌 이넨스 시티로 팔로우한 건가요? 크레아틴은 아니요. 나중에 떨어졌어요. 노멀라이즈드 된 다음에 이넨스로 팔로우한 거. 이넨스 한 거예요? 네, 크레아틴 2점 몇씩 하는데 해머 그러니까 안 돌리고 좋아졌어요? 나중에? 그 탑이하기 전 한 2시간 CRRT 돌리고 탑이하고 나서 오버나잇 CRRT 돌리고 CRRT 유린 풀리기 시작해서 그냥 크레아틴이 쭉쭉 떨어져서요. 쭉 떨어져서 정상화된 거예요. 한그 탑 이후에 한 4, 5일 정도 뒤에 크레아틴 노멀라이즈 되고 계속 괜찮은 거 확인하고 퇴원 전날 찍고 괜찮아서 퇴원했어요. 그 보니까 퍼머넌트 넣었던데 그거는 하고 나서 뭐 아니요. 그거는 워낙에 원래 달고 식사이너스 때문에 갖고 있었던 분. 워낙에 네, 네. 퍼머넌트 하고 있던 분이에요. 네, 네. 이거는 탑이랑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안 좋은 환자를 일반 병실로 입원시키는 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일반적인 관행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응급실 왔을 때는 뭐 그 애시도시스까지는 진행은 안 됐고 아마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워드 케어가 가능하고 ICU가 요즘 자리가 없어서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선생님 회진 돌고 거의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급히 연락이 왔었어요. ABGA 보면은 에크모 놓고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몇 시간 만에 아침에 그 랩 보고 몇 시간 만에 탑이 들어가신 건가요? 그래도 환자가 돕타민을 주고 생각보다 이제 바이탈은 스테이블하고 CRRT를 돌리고 애시도시스는 그래도 풀린 상태로 탑이를 들어가서요. 네, 실은 에크모 옆에 스탠바이를 하고 하긴 했는데 에크모는 프라이밍까지는 안 하고 스탠바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가 얼마 전 환자인가요? 6월 11일 날 했으니까 6월? 네네 한 그러니까 달. 의료 파국식이죠. 네 맞습니다. 아니 요새 우리 아들내미가 엊그제 운동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스파이널 이게 디스크 허니에이션인지 뭔지 코드 인전인지 뭔지 그래서 구로병원에 오셨다니까 119가 안 태워줘요. 안 태워주고 그냥 근처 로컬에 가라. 근데 의사라고는 얘기는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매스컴에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오지만 안 그러면 이게 다 그래도 의료 파고 물어보는 게 그래서 왜 어떻게 하면 다 연락되고 가서 손 봐준다 했는데도 안 보내준대, 안 태워준대요. CPR 하는 경우나 거기서 척추 수술 받았던 사람 빼고는 구로병원에 못 간대요. 그래서 거절해 갖고 그 막 여러 사람 길거리 사람 불러갖고 자가로 운전해서 우리 응급실에 왔는데 이게 의료 파국. 그래서 그 환자는 그냥 CPR 안 하니까 그냥 병실에 올려보낸 거지 뭐. 그냥. 이게 지금 정말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세종병원이 일반 워드가 중환자실을 능가하는 커패시티를 갖고 있어서 올린 건지요. 예. 바이커스피드는 뭐 여러 가지 논의할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퓨처 코로나리 액세스를 해야 될 일이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리라 플랜도 보여줬지만 그 밸브가 앵커링 되는 컨택 되는 포인트가 제일 좁은 데거든요. 리라 플랜이 보통 이제 5mm에서 8mm 사이 정도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컨택 포인트 잘 맞춰서 하다 보면 애눌루스에서 지로 뎁스나 마이너스 뎁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퓨처 코로나리 액세스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바이커스피드에 밸브를 넣을 때는 최대한 깊게 넣자. 나중에 퓨처 코로나리 액세스 좀 잘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밸브의 그 특성을 잘 아시고 밸브의 실링 하이트가 몇 밀인지 8mm 그다음에 13, 14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 어느 포인트에 넣을 건지 58, 69, 그 수프라애눌라 커미슈럴 인터커미슈럴 디스턴스를 잘 보셔서 거기에 맞춰서 넣으시고
코로나리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팝업이 되는 케이스가 몇 개 나왔는데 팝업 케이스는 생각보다 좀 높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여기 캘슘을 보고 거기가 이제 보통은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에 이제 넣을 때 캘슘들이 다 베이스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넌 코로나리를 든지 라이트 코로나리든지 베이스하고 애뉼루스에 이제 캘슘을 보면서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눈이 적응이 돼서 바이커스피드 캘슘이 훨씬 더 높게 있는데 이제 그 근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튀게 되고 아까 이현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프리디를 하면 미끈미끈해진다 그랬는데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밸브를 넣을 때는 항상 정확한 포지션에 안 움직이는 거 그리고 와이어도 사파리 와이어가 떠 있으면 밸브를 넣을 때 다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래피드 페이싱을 하면서 아니면 컨트롤 페이싱 하면서 혈압 조절 잘 하시고 안 흔들리는 수준에서 넣어야지 바이커스피드를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억세스가 아까 그 이한철 선생님 억세스 중에 그 커먼 일리아 가테리에 키싱 스텐트가 돼 있는 경우는 그거는 뭐 안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처음부터도. 그리고 처음부터 꼭 하셔야 되겠다. 딴 게 없다 그러면 키싱 스텐트 안에 키싱 벌룬을 하면서 해야지 한쪽만 벌룬을 아까 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키싱 하신 거죠. 예. 그래서 키싱 스텐트 안에는 반드시 키싱 벌룬을 해서 넓히고 그다음에 슈스를 롱 슈스를 집어넣고 빅 슈스 안으로 이제 인터벤션을 하게 되는데 워낙 일리아 가테리가 아까도 뭐 이렇게 꼬여 있는 것처럼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키싱 스텐트를 넣으면 아나토미 굉장히 많이 꼬여 있어갖고 넓혀 놓는다 하더라도 빅 슈스가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데다가 들어가게 하려고 뭐 하다 보면 스텐트에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일리아계 10mm 정도의 키싱 스텐트는 오케이인데 9mm, 8mm 특히 약간 6mm밖에 안 되는 그런 키싱 스텐트가 있을 때는 루트를 딴 데로 바꾸는 거가 처음부터 제일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강지혁 선생님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왜 이렇게 자꾸 팝업이 됐냐면 그 CT 보니까 타입 제로인데 한쪽은 칼슘이 되게 많고 한쪽은 되게 리던던트한 파이브로틱 그런 거가 이게 바이커 스피드는 포인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게 중심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스트리커 스피드는 세 개인데 그래서 그렇게 한쪽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팝업이 잘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그런 환자는 웬만하면 다 그냥 사펜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볼루트 하는 것보다. 그리고 박학성이 그 아까 그 첫 번째 환자 그 카디오제닉 샤워 가지고 사펜 넣는 사람 있잖아요. 네, 똑같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바이커스피 때문에 그 이 사람의 사펜을 삥 둘러서 네이티브 디플레이 싸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안에 그 사펜의 그 밸브 리플렛은 완전히 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네오사이너스가 되게 커요. 그래서 3개월이나 몇 개월 후에 CT를 찍어봐서 리플렛 스럼버시스가 생겼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냥 팔로우하다 나중에 1년 있다 갑자기 VMAX가 막 4 가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CT 찍어보니까 리플렛 스럼버시스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커 스피드는 그런 리플렛 스럼버시스가 생길 찬스도 많고 이게 잘 돼도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롱텀 그로 스트럭처 밸브 디트레이션 올 가능성이 높아서 가능하면 수술시키는 게 사실은 이게 정답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냥 코멘트였어. 근데 그 네오사이너스는 이제 스텐스트록 바깥에 있는 네이티브 리플렛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오사이너스가요. 그러니까 네오사이너스가 크긴 클 텐데 거기 스럼버스도 잘 타긴 할 텐데 그게 바이오프로테시스 밸브 스럼버시스랑 또 연관이 있을까요? 100% 연관이 있죠. 근데 이제 아니요, 그걸 이게- 증명하는 데이터가 없어서 네. 그렇지. 근데 저는 케이스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몇 개 케이스로. 근데 리플렛 스럼보시스는 그 파이브리스 카시피케이션 이렇게 유도한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 스텐스트록 바깥에 이 공간에 스럼버스가 찰 텐데
그게 리플렛 그건 안 차요. 그거는 에볼루시 더 많이 차요. 왜냐면 에볼루스는 SDJ 정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이너스 발살바 플로어가 나빠서 사이너스 스롬바에는 에볼루시 많고 니플레스 스롬보시스는 사펜이 많다. 이거는 이제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마이크에서 해놓고 항에서 현재 스트레치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모든 환자를 다 3개월째 CT 찍어보고 나이가 아주 많지 않으면 그래서 니플레스 스롬보시스 그 사람들 다 클로피데를만 주고 3개월 있다가 니플레스 스롬보시스 생겼으면은 노악으로 좀 몇 개월 쓰다가 다시 클로피를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악에다 보험이 되드나요?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몇 개월 쓰다가 이제 그거 자세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저 또 하나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박학수 선생님 케이스 보고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 이머전시 탑이라는 게 진짜 필요한 건가요? 그 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전시 탑이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환자를 메디컬리 스테이블라이즈 시키고 그 다음에 일렉티브 타바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이머전시 탑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머전시 탑에 하면은 기껏해야 이 너니넨스 CT가 단데 결국은 그 굉장히 부정확하고 결국은 벌룬 사이징하는 우리 2000년 초반에 사피엔 XT 이때 에볼루 코어 밸브일 때에 탑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머전시 탑이가 꼭 필요한 건가 이게 좀 회의적인데 다른 선생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실은 명백히 말씀드리면 아까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얼전트 탑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을 거고 물론 이제 최대한의 시간을 줄여서 이제 당일날 CT와 뭐 모든 걸 다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아무 준비 없이 진짜 뭐 예전에 VAV만 하는 것처럼 이머전트한 그런 시츄에이션은 아니었고 근데 저는 저런 케이스를 몇 개 하긴 했는데 그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에크모를 서포트하고 뭐 타비를 한 경우들도 있었고, 근데 아우틱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하펠리어가 오거나 카디오제닉 샥이 온 환자한테 있어서 다른 메디컬 서포트가 더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그 환자는 이머전시 탑의를 해서 환자를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뭐 경험이 많으면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밸브 사이즈 셀렉션이 특히 이분 바이커스피드 밸브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실은 애뉴러스가 이제 플레어댐 타입이라서 굉장히 크고 뭐 지금 현존 가능한 탑의 밸브 중에 애뉴러스 기준으로 이제 만족시키는 판박은 없어서 실은 좀 전에 서준성 교수님께서도 벌론은 안 하고 그냥 했으면 어떨까 그런데 실은 그 실링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프리디를 한 이유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25mm 벌론으로 충분히 실링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어딘가 앵커 포인트를 만들어서 밸브를 넣으면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요. 네. 선생님, 저 말씀 들리시나요? 선생님. 네, 신상호 선생님 말씀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가져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선생님, 저는 사실 탑의를 하면서 만약에 카디악 어레스트가 나면은 탑의 밸브를 먼저 넣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은 에크모 같은 서포티브 케어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일까요? 저도 그 상황에서 만약에 카디악 어레스트가 나고 EF가 떨어지고 있는 순간인데 밸브를 바로 넣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저는 2번 정도 겪었는데 이제 거의 니어 어레스트 한 뭐 혈압이 막 50m로 30 뭐 이런 게 좀 전에 제 첫 번째 케이스 환자도 실은 페이싱 없이 그냥 혈압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페이싱 없이 그냥 탑의 밸브를 먼저 넣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밸브를 임플란트하고 한 100회 정도 페이싱을 주면서 약을 주면 회복됐던 케이스 그러니까 다 회복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한 명은 너무 겁이 나서 에크모를 미리 이제 넣어놓고 탑의하고 에크모 리무브하고 나온 케이스도 있긴 있었고 근데 아까 국형동 교수님 질문하고도 이제 비슷하게 해서 그 AS가 실제로 샥의 문제라면 밸브를 열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게 이제 환자 상태가 진짜로 나빠서 디컴pen세이티드 이제 핫페일러가 와서 이제 타비를 하는 경우는 에크모 넣고 미리 넣고 이제 타비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예측치 못하게 갑자기 막 이렇게 프리발론 했다든지 뭐 어떤 상황에 이게 혈압이 확 떨어지고 이제 어레스트가 왔다 이러면은 밸브 빨리 넣고 그 다음에 에크모를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크모 넣느냐고 기다리는 동안 이미 넣어도 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서 밸브 열지 않는 한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응급상황에서 타비는 저희가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워낙 의뢰를 많이 받으시니까 응급실로 갑자기 가지고 오늘 타비한다 오후에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문제가 밸브 문제라면 그걸 빨리 해결해 주면 좋은 것 같고요. PCI도 하다 보면 뭐 노리플로우 BP 떨어지는 건데 그 순간만 넘어오면 좋아지는 것처럼 밸브의 문제면 딱 밸브 넣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문제로 인해서 뭐 타비 AS가 오래돼가지고 하트필러 빠지고 안 좋은 상태에서 와가지고 그러면 에크모를 넣어야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정말 밸브 문제라면 넣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케이스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